미국 정부가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커뮤니티의 소속감 증진과 인종다양성에 관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6명이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카르텔 스타일의 처형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저귀를 찬 유아가 실제 권총을 들고 아파트를 활보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사회의 총기 관리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애틀에서 한 식당의 한인업주가 강도의 총격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이 기존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해외 송금 사전 신고 원칙을 없애고 거래 과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시아계와 하와이, 태평양계 주민들의 형평성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식당에서 한 남성이 한국계 2명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은 사건. Japanese or Korean? I'm Korean. You're Kim Jong-un's boyfriend? You've had I'm like it spit in your face. 경찰은 사건을 확인한 뒤 용의자의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하며 수사에 나섰고 증오 범죄 혐의로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이 같은 인종차별과 증오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증오 범죄에 대응하고 아시아계와 하와이 태평양 출신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처별 행동 계획을 담은 전략 문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로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들의 소속감 증진, 증오 범죄와 차별 대응, 인종 다양성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This unprecedented plan builds on the administration's broader equity agenda and President Biden's historic executive order to establish and reinvigorate the White House initiative on AA and NHPIs.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2019년과 비교해서 2020년에 73% 증가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증오범죄 신고 요령과 대응 방안을 담은 홈페이지를 한국어를 포함한 24개 언어로 만들어 공개하는 등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정집에서 어린아기를 포함해 6명이 잔인하게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마약 범죄 조직 카르텔에 의해서 킬러를 고용해 저질러진 끔찍한 학살로 보고 용의자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중부의 한 가정집에서 다수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어제 새벽 3시 30분.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주택 앞 도로에서 총격을 당해 숨진 남성 2명과 출입구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에선 16살 소녀가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심지어 이 소녀의 자녀인 생후 10개월 된 아기도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엄마 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던 또 다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모두 머리에 총상을 입고 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번 사건을 놓고 경찰은 계획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Stood over the top of the 16-year-old mother and fired rounds into her head. The 10-month-old infant also suffered from the same attack. Victims from this, what we're describing as a massacre, 3. We will be interviewing them and collecting as much information as we can. 경찰은 이번 사건이 마약 카르텔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주택에서 일주일 전 마약 관련 수색이 이루어졌던 점과 총격범들의 범행이 보복성 처형 방식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건 발생 지역은 라틴계 커뮤니티이며 수십 년 동안 필로폰과 마리화나 재배의 본거지로 멕시코의 마약을 미 전역으로 옮기는 데 주요 역할을 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이웃을 살해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I don't even think anybody's going to sleep good tonight here. And I'm pretty sure that the whole community of Goshen they're shooken up.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파악하기 위해 현상금 $10,000를 내걸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에서도 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 행사를 치르던 중 총격으로 최소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아파트 복도에서 실제 권총을 들고 돌아다니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본 이웃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이를 방치한 아빠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너 살 남짓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파트 복도 계단에 앉아 장난감같이 생긴 검은 물체를 흥미로운 듯 만지작거립니다. 곧이어 흥얼거리며 그 장난감을 허공에 휘두르는데 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 자세히 보니 실제 총입니다. 당시 아이가 갖고 있던 권총은 다행히 장전돼 있진 않았지만 이를 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이는 기저귀를 찬 채 1시간 동안 총을 들고 건물을 돌아다니며 보호자 없이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e shot through the floor, or like she said, he could have shot through somebody's door. You know, it's just really, it's scary. My first thought was, I don't want him to go outside and get hit by a car.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가 사는 집을 수색했고 집안 거실에서 아이가 들고 있던 권총과 15발의 실탄이 장전된 탄창이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 알려진 셰인 오스본은 경찰에게 자신의 총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 결국 아동 방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Just use your brain, just be thoughtful, be responsible, and know that the stakes are ever higher when you have children at home. 올해 초엔 6살 초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의도적으로 앙심을 품고 총격을 가하는 등 최근 미국 사회에선 부모의 허술한 총기 관리로 인한 아동 관련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기 소지 권리를 주장하기 전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현재까지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지난 3주간 샌프란시스코와 LA, 산타바바라 등 캘리포니아주 일대를 덮친 겨울 폭풍으로 곳곳에서 침수와 교통사고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2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액 추정치는 $10억 달러를 넘겼고 현재 23,800여 가구가 정전으로 인해 대피 명령을 받아 집을 떠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rossing fingers every night when I go to bed that I wake up and we don't have a tree down. It's really devastating. It just breaks my heart. And just the flooding, and it's almost unbelievable. By some estimates, 22 to 25 trillion gallons of water have falle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6, 17 days.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일 캘리포니아주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가 지원 등의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국은 캘리포니아주에 당분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시애틀에서 테리야키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업주가 강도의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은 지난 주말 시애틀 레이니언 애비뉴 사우스와 웰든 스트릿에 위치한 테리야키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식당 주인인 김모 씨가 가슴 부위에 총을 맞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강도 3명이 김 씨의 식당에 침입했고 일당 가운데 1명이 김 씨에게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범인들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김 씨의 딸이 보는 앞에서 김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일당이 범행 당시 복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목격자나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 한인 수사관이 운전을 하던 중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에 따르면 한인 스티브 임 수사관은 15일 밤 10시쯤 토런스 지역 벌몬트 애베뉴와 웨스트 카슨 스트릿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응급 상황을 겪고 심각한 충돌 사고를 일으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임 수사관은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수사관은 당시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아내와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오클라호마에서 실종 사고가 접수됐던 4살 여아가 아빠에게 살해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영아의 시신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클라호마 경찰국은 지난 10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4살 여아 아테네의 양아버지인 이본 애담스가 자신이 아이를 데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근처에 묻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아테네의 시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rash service in town was suspended. That was in an effort to search for additional clues as to Athena's whereabouts. Right now, I want everyone to understand we're still looking for her. 앞서 애담스와 부인 알리샤 애담스는 5살인 첫째 딸 아테네의 언니가 집 밖에 홀로 방치되어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아테네가 실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테네에 대한 아동 학대와 살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한 커피 매장에서 드라이브스루 창문으로 바리스타를 끌어내 납치를 시도하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워싱턴주 5번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5시쯤 5번 웨이 2200블럭에 위치한 커피 매장 드라이브스루에서 여성 바리스타가 돈을 건네자 운전대에 앉아있던 남성이 갑자기 여성의 팔을 잡아당겨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They are in vulnerable positions because usually they're controlling those spots by themselves at early hours in the morning when it's dark outside. 공개된 영상에는 여성이 간신히 남성의 팔을 뿌리쳤고 용의자는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팔에 쉐보레라는 독특한 글자 문신이 있고 검은색이나 회색으로 추정되는 SUV 차량을 타고 있다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매장은 드라이브스루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 버튼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50,000 이상의 해외 송금을 할 때 거래 신고 의무나 한도 등 복잡한 절차가 비교적 쉬워질 전망입니다. 한국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송금 사전 신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해외 송금을 할 경우 건당 $5,000나 연간 $50,000의 송금 시 사전에 송금 사유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새로 추진 중인 법안에서는 이러한 사전 신고 원칙을 없애고 $50,000 이상의 금액을 송금할 경우 외국한 거래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할 때도 사전 신고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미국 명문 하버드 의대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하는 대학 순위 평가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조지 큐 데일리 하버드 의대 학장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하버드 의대는 앞으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하는 최고의 의대 순위 조사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데일리 학장은 US 뉴스의 대학 평가 순위에서 사실을 호도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하는 대학들에게 그릇된 인센티브 점수를 부여했다면서 하버드 의대의 교육적 탁월함이나 환자를 위한 공정성과 자비로움 등의 숭고한 포부를 깊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예일대를 비롯한 하버드 법대 등 미국 유명 로스쿨들은 US 뉴스의 대학 평가 순위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율이 높거나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이 많은 로스쿨은 상대적으로 감점을 받는다면서 대학 평가 순위에 대한 보이콧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지난 1980년대부터 대학과 대학원들의 순위를 평가해 오면서 공신성을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명문대들의 보이콧 선언이 잇따르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됐던 어린이용 해열제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 월그린스는 지난달 CBS와 함께 각종 호흡기 질환 등의 확산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어린이용 약품이 공급 부족 사태를 겪자 일부 품목에 구매 제한 조치를 했지만 부족 현상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해당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그린스 매장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어린이 약품에 대한 구매 제한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CBS는 아직까지 인당 2개까지만 구매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약품 부족 현상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런 사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사재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쳐 목표치로 내세웠던 5.5%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문화 대혁명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데요. 인구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 중심의 상업지구, 각종 사무실과 음식점이 모여 있는 곳인데 폐업한 점포들이 눈에 띕니다. 텅 빈 가게엔 세입자를 구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因为这3年疫情占很大原因，赔钱的太多了。我这3年疫情待了1年半，没有工作，饭店纷纷倒闭。 중국이 지난 3년간 고강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부동산 시장도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 목표치로 제시한 5.5%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14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또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진 건 목표치를 설정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방역을 이유로 주요 도시를 봉쇄하면서 생산과 물류가 마비됐고 연말에는 갑작스런 방역 조치 완화로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내수가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인구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직전해보다 85만 명 줄었습니다. 16세에서 59세 노동 연령 인구 비율은 62%로 10년 전 70%에서 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게 원인인데 정부 차원에서 현금 지원과 주거 혜택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앞으로 중국은 줄어든 노동력과 소비력, 압박받는 연금 체계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각국의 정재계 지도자들이 모여 전 세계 이슈를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이 16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럼 이튿날 핵심 화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요.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목소리와 이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다보스 포럼. 16일 개막해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자마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가 연단에 섰습니다. 젤렌스키 여사는 지난 주말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사망자가 43명이라는 걸 연설 직전 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Це те, що робить Росія своєю артилерією, ракетами, іранськими дронами. І ви всі знаєте, що російська агресія ніколи не мала на меті обмежитися українською територією.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도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We've registered 80,000 crimes committed by the Russian invaders. Over 9,000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cluding 453 children.
우크라이나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는 목소리에 전 세계 지도자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러시아에 맞서려면 서방 국가들이 중화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초점을 맞춘 포럼 일정이 이어졌고 우방국들이 시급하게 추진할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전쟁과 그로 인한 제재와 고립 탓에 러시아 측 인사들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장은 더부룩, 기분은 온종일 우울. 이게 다 장이 문제. 식이섬유 좋은 건 알지만 이걸 다 언제 먹지? 이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바로 캐변으로 해결하세요. 식이섬유는 물론 장에 좋은 부원료들까지 다시마, 감초, 프락토, 올리고당, 갈근, 밀크시슬, 추출, 분말 등 이제 더 쉽고 건강한 장관리 바로 캐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아랍에미리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순방에 동행한 경제인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며 경제 외교 의지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두바이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스위스로 이동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UAE 최대 도시 두바이를 방문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미래비전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팬데믹,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아부다비를 떠나기 전 100여 명의 경제사절단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 지원이다. 이 정부는 시장 중심 경제를 추구한다며 기업인들의 활동을 독려했고 소득 주도 성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의 차별성도 드러냈습니다. 기업이 큰 수익을 창출해서 저절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저절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순환 아니겠습니까? 3박 4일간 이어진 UAE 방문에서 경제협력 양해각서 48건이 체결됐고 UAE 정부는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UAE 순방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아크 부대에서 나온 이란 관련 발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정과 아크 부대 방문, 정상회담 등으로 3박 4일 동안 UAE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두 번째 순방지인 스위스에서의 일정을 이어갑니다. 취리히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 대통령이 순방 중에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란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 우호 관계 등을 전혀 모르는 발언이라며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 아크 부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이란을 UAE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이란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먼저 해당 발언은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 우호 관계와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못마땅한 간섭이라고 표현하며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란과 UAE는 각각 시아파와 수니파로 종교가 다르고 영토 분쟁도 겪고 있지만 서로를 적으로 규정할 만큼 적대적인 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6년 UAE가 외교 관계를 공사급으로 낮춘 적이 있지만 이란과 직접 충돌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방인 사우디가 시아파 테러범을 처형한 데서 시작된 갈등 끝에 이란과 국교를 단절하자 수니파 국가로서 보조를 맞춘 조치였던 겁니다. 하지만 UAE는 이후에도 꾸준히 이란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을 UAE의 적으로 언급한 해당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한국으로 송환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어젯밤 자정까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각종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송환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밤 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어제 아침 9시 40분쯤 수원지검에 압송된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1시간쯤 접견하고 식사를 한 뒤 오후 내내 조사를 받았습니다. 체포 시한 48시간 중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을 송환하는 데에만 8시간이 지나간 만큼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치소에서 귀국 첫날 밤을 보낸 김 전 회장을 오늘 다시 불러내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난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게 없는데 한다 생각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전환 사채를 발행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대북 송금 의혹 등 제기된 혐의 전반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기소하면서 대북 송금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뇌물 사건에서도 김 전 회장이 법인카드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김성태, 이재명, 이화영 이들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법정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파타야에서 체포된 재무이사는 귀국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증거도 숨겨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상당히 이뤄진 대북 송금과 뇌물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체포 시한이 내일 새벽이어서 시점은 이르면 오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심을 굳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과 친윤석열계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초선 의원 48명이 잇따라 나경원 전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나경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대통령이 자기를 해임한 게 대통령 비서실 참모와 측근들의 왜곡 때문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나 전 의원은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방문했던 절인데 당대표 선거에 대해 결심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제가 언제 어떤 제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몇 시간 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격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며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나 전 의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내 초선 의원 48명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초선 63명 가운데 4분의 3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작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던 공화당 후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선거 관리를 담당했던 지역 정치인들의 자택에 총격을 가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7일 연쇄 총격을 사주한 혐의로 솔로몬 페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냐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주 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인물인데요. 당시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고요. 이후 4명의 남성에게 현금과 함께 선거관리 관련 지자체 간부와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 등의 주소를 건네고 총격을 사주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은 남성은 차례로 이들의 집에 찾아가서 총을 난사했는데요. 4차례 이뤄진 총격에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호주 오픈에 출전한 이탈리아의 유명 테니스 선수 카밀라 조르지가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의혹은 조르지의 주치의인 다니엘라 그릴로네가 조르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적이 없으며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관련 의혹에 대해 조르지는 다른 의사들에게 백신을 맞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자 테니스 최고 스타인 노바크 조코비치가 백신 미접종으로 추방돼서 호주 오픈에 출전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를 부인으로 둬 이른바 한국사위로 친숙한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가 높은 지지율로 8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퇴임을 앞두고 메릴랜드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호건 주지사의 지지율은 77%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내년 미국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공화당 잠룡으로 분류돼서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도 당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북한 신인 가수가 신년 행사에서 부른 노래를 두고 온라인에선 국내 한 걸그룹 노래와 음의 진행 방식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힘이 느껴지는 강한 비트의 노래인데 첫 곡은 걸그룹 여자친구가 지난 2017년 발표한 핑거팁이고요. 다음 노래가 북한 신인 가수 정홍란이 부른 우리를 부러워하라의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두 노래를 들은 누리꾼들은 표절 소송도 못하겠고 남조선은 쳐다도 보지 말라더니 대놓고 쓰는 건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걸그룹 AOA 전 멤버인 권미나가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천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닉네임만 알고 현재는 탈퇴한 상태로 피해 사례나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라며 SNS에 호소한 건데요. 경찰서에 가야겠다, 해결이 될까라는 글에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디만 알아도 사이트의 협조 구해서 찾을 수 있어요. 대포폰이 아니라면 기록이 남아있을 거란 도움의 글도 있었고요. 신고부터 해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싸움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5일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로 실종된 여성 부기장이 17년 전 남편을 비행기 추락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도 조종사였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지난 2006년 6월 네팔에서 여객기를 몰던 도중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조종사 훈련을 받았다고요. 고된 훈련까지 버텨내며 남편의 옛 직장에서 조종사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번 사고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화 한 통 덕분에 목숨을 구한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사는 마우리시오 헤나우스인데요. 집 앞 언덕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름 1m가 넘는 돌덩어리가 차량을 덮쳤지만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습니다. 차에서 쉬고 있던 순간 헤나우스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의 집에 가방을 두고 온 것 같다며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돌이 차량으로 떨어진 겁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그대로 차에 있었다면 자칫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을 상황. 그는 운이 좋았다며 여자친구 덕분에 기적적으로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딱딱한 도로 표지판에 재미를 불어넣었죠. 프랑스 미술 작가 클렛 아브라함의 작품들입니다. 먼저 디자인을 구상한 다음 스티커로 제작해 표지판에 붙이는데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피렌체와 런던, 파리 등 유럽 전역을 돌며 작업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도로 표지판을 바꾸고 싶어 시작했다는데요. 처음에는 스티커를 붙이고 바로 사라져 그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지만 현재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유쾌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내에선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고 오히려 표지판을 바라보다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1월 1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